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현재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우파 채널에서 가장 핫하게 뜨고 있고 많은 댓글이 충격을 받고 있는 그 사태에 대해서 우파 좌파를 떠나서 저는 우파 부분도 치명적으로 비판을 하기 때문에 우파한테도 욕을 들어요. 또 좌파 분에서는 원리 자체가 막스 사상 자체가 인권을 처음부터 지우고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도 뭐라 그러고 우파도 뭐라 그러고 또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저는 좌우파 상관없이 인권, 법의 원리를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핫하게 이 많은 이런 채널, 우파 채널에서 이런 게 하고 있는데 댓글들을 보시면 댓글들의 반응이 예상한 거랑 똑같아요. 이해가 안 된다. 도무지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일단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게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도대체 이게 예를 들어서 조재현 대법관이 검증 조서를 최종적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게 정말 나쁜 의도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법관이고 나름대로는 국가를 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떻게 이런 검증 조서 어떻게 이런 진술 이것도 하나하나가 다 진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스테이트먼트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나쁜 사람일 것이다. 정말로 좌파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너무 이게 그런가라고 쉽게 단정을 못 짓는 거죠.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데 핵심은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은 방법입니다. 방법.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얘기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방법을 보시면 됩니다. 과정과 방법. 그걸 보시면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우리나라 판사들이 가장 많이 썩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방법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다른 모든 공무원 관련 사건, 다른 모든 경찰, 검찰 수사기관 사건, 다른 모든 재판 관련 사건, 민형사 포함해서 행정 포함해서 헌법 포함해서 거기에 모든 경우에 저의 주장을 참고해 주시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판사가 가장 많이 싸웠다. 따라서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쁜 학자 판사가 있고 좀 깨어 있지만 뭐가 뭔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안타깝죠. 공부를 나름대로 했는데도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독일 가서 판사분이었는데 학자로 전환해서 학자로서 오랫동안 대륙법, 행정법을 배우고 와서 한국에 와요. 그래서 한국의 경찰 관련, 행정 관련 법을 고치고 해서 어떤 위원장도 되고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있는데 법 철학을 굉장히 공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 법을 고쳐야 된다 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엉뚱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뭐가 엉뚱하냐? 핵심이 뭐냐? 법률적으로 가는 것은 입법자가 국회의원들이 하고 그 이후로는 각 장관들이 합니다. 그 장관들이 하고 그 어떤 부처 무슨 부 그 실질적으로는 장관 지배하에 있는 거고 장관의 개인적인 의사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수많은 규칙 훈령 만들어집니다. 결국 국회의원이 만든 거는 쉽게 많이 얘기 안 하고 그 밑에 각 장관 지휘하에 각 부서가 만든 무슨 부서 행정부 예전에는 정보통신부 지금 이렇게 부서들을 해서 법을 만들어서 올리면 입법부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장관들 지배하에서 만드는 건 그냥 장관들이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국은 그렇게 선진국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추미애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입법자가 아니니까 마음껏 만듭니다. 그렇게 마음껏 만들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조작. 이해가 되시죠? 그 원리만 정말 그런지는 제 원리를 들으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법무부 장관 이름하에 이름은 장관이지만 추미애 개인적인 게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법무부 장관의 이름하에 그 밑에 하급 규범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 못하면 그냥 백날 그 개인적
그 의도 아래 만들어진 법률 아무리 분석해도 타락한 법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연구를 해서 뭐합니까? 법 추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 지금 공병호 TV라는 채널에서 핵심, 오늘 방금 올라온 겁니다. 핵심을 설명드릴게요. 핵심이 뭐냐면, 자, 핵심을 뭘로 시작하냐면 검증조서의 첫 번째 중에서 첫 번째 제1번 원고 대리인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사전투표 용지의 인쇄 상태가 한쪽으로 치우쳐 인쇄돼 있다, 이러고 한 줄로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다량의 투표지 인쇄에서 졌다라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핵심 뭐냐면 사전투표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다? 원고 대리는 무슨 얘기하고 있었던 거다? 실족에 있는 감정, 필요, 사유 관련 당사자의 주장, 사전투표지는 물론이고. 네, 지금 보이시는 이 말이 핵심입니다. 원고에서 주장하는 거는, 원고 대리인과 함께 사전투표지는 물론 당일 투표지까지 전부 인쇄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도 섞여 있고 절단한 흔적이 있고 인쇄된 게 보입니다. 대량으로. 따라서 당일 투표지까지 조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보십시오. 당사자의 주장이라고 해놓고 다 자릅니다. 그리고 조작을 해요. 사전투표지가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씁니다. 검증조서에. 사실은 뭐다? 당일 투표지도 우리는 의문을 제기했던 거예요. 여기 원고분들은. 그런데 그걸 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명제 하나를 건드리고 나서 사전 투표지를 문제 제기하고 있다? 아닙니다. 당일 투표지가 핵심이에요. 모든 투표지가 되죠. 그럼 당일 투표지를 문제 제기했음에도 그 많은 재판을 하고 그 많은 여론이 있고 국민이 의문을 가졌었는데 한 줄로 지웁니다. 당일 투표지 부분을 지웁니다. 지금 방금 보셨죠, 여러분? 검증조서.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는 겁니다. 당일 투표지 부분을 빼버리면, 그래서 사전 투표지만 검증하고 조사하고 하면 됩니다. 대명제, 전제, 논의의 전제를 자릅니다. 당일 투표지를 자르면, 없애면 게임이 끝나요. 당일 투표지 갖고 문제 제기했던 건데 그걸 없앱니다. 방금 보셨잖아요. 이렇게 조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우리 근대의 핵심이 분석 철학으로부터 탄생했는데, 분석 철학에서 고민을 시작한 첫 번째 명제가 뭐다? 현재 프랑스의 대머리 왕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현재 프랑스 대머리 왕이 프랑스 왕이 대머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프랑스 대머리 왕은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거기에 따라 모든 논의가 1000개, 10,000개가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투표지가 조작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아닙니다. 당일 투표지가 조작됐다는 게 핵심이고 모든 투표지가 되기 때문에 당일 투표지도 조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사본 인쇄한 그 기록, 이미지 파일, 이 모든 이야기가 나왔던데 당일 투표지를 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지금 검증조서 원본을 지금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출처 대법원 써 있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는데 제가 가장 줄이고 요점만, 국민을 위해서 요점만 공병호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도 핵심, 공병호의 썰이 아니고 핵심, 검증조서의 핵심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고 대리인의 당사자의 주장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이겁니다. 프랑스의 대머리 왕은 대머리가 아닌데 현재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걸 전제로 다 논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사실관계 중 핵심을. 사실관계를. 그래서 모든 철학자, 과학자들이 깨어난 겁니다. 이 문장은 도대체 참이냐 거짓이냐, 어떻게 이거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야 되냐. 분석 철학의 시작. 프랑스 대머리인 프랑스 왕은 대머리가 아니에요, 현재.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해와서 이걸 갖고 참 거짓을 논의해봤자 100개를 논의해봤자 1000개를 논의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현재 사실과 기본적인 게 틀리기 때문에. 당일 투표지가 문제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걸 지웁니다. 당사자의 주장은 이런 것이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래서 국민 여러분께 깨어나시라고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거, 일하는 거, 그다음에 판사, 특히 좌파 판사들이 하는 거 전부 믿지 마세요. 재판을 한다, 좌파 변호사가 도와준다, 좌파 판사가 한다, 전부 다 부패한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가장 많이 썩은 게 판사들이라고. 그래서 가장 많이 실무 경험을 했고 가장 많은 판례를 읽었고 미국 영미 판례도 가장 많이 공부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후에 그런 얘기 길게 하면은
오해하시니까 제가 그렇다면 저의 명제는 뭐냐면 좌파 판사들이 하는 거 전부 다 썩은 거니까 판사들 특히 좌파 판사들 거는 전부 부패했다.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라. 그래서 좌파 변호사, 좌파 판사가 하는 거는 일단 의문을 가지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조재현 좌파, 천대엽 좌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사실관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 남겠다라고 진술을 하고 공식적으로 사인을 하고 기재를 했다라고 하는데 왜 강제북송했어요? 그렇게 사인을 했죠. 사인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귀순 의사를 밝혔잖아요. 공식적으로 진술하고 기재했잖아요. 공식적 문서를 남겼잖아요. 근데 왜 귀순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자 통일부 관계자가 말을 바꾼 게 정정하겠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공식적 문서가 있고 그런 진술을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 진정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강제북송한 겁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습니다. 좌파가 하는 거는 시작부터 명제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타락한 거고 부패한 겁니다. 조작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민 사건을 제가 다룬 겁니다, 여러분. 좌파 경찰 수사기관, 좌파 청와대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속인다는 구체적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속인다.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사실관계 중에 하나만 건드리면 된다. 하나만 건드리면 한 명제만 건드리면 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